식사 후 속이 쓰리거나 아픈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또는 음식을 조금만 먹었을 뿐인데도 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장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흔히 과식을 하고 탄산음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산음료를 먹고 트림을 하면 속이 좀 편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궁금증,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될까? 먼저 소화불량은 왜 생기는 걸까요? 소화불량은 음식 섭취 후 위, 식이지장 등 상부 위장관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화기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질성 소화불량과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환자는 환자의 나이나 동반 증상,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최근 검사력이 없을 시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CT 등을 통해 상부 위장관에 기질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검사들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데 증상이 지속된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구분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위를 자극해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것도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위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해 위점막이 자극받아 소화불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질적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도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생활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복용하는 약물, 심리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화불량은 속쓰림,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구토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다른 소화기 질환과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감별이 중요한데요. 소화불량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미하며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속쓰림, 메스꺼움, 트림의 증가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거나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여 소화불량으로 단정 짓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소화기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소화불량을 다른 질환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에서도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음식이 역류하거나 가슴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담석 질환 등에서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위장관 운동이 감소하여 상복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치료를 위해 소화불량을 다른 질환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소화가 안 되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산음료가 소화를 도울 수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탄산음료가 소화에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탄산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트름을 유발하여 체내가스를 배출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때 나오는 트림은 소화 작용보다는 탄산과 음료를 마실 때 들어간 공기가 다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히려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 식도점막을 자극하여 소화 장애를 유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유행하는 제로칼로리 음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과당 첨가물로 인해 오히려 체내가스를 더 생성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음료가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내고 탄산음료보다는 위장관에 자극을 덜 주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소화불량의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증상에 따라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완화하기 위해 위산 분비를 줄여주고 중화시키는 약물들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약물인 위장운동 촉진제나 소화효소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의 원인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해지면 자율신경계의 일종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위장운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통증이나 불쾌감과 같은 증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위장운동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화불량 환자가 반드시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화불량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화불량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식은 피하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시적인 단식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르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소화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탄산 성분이 트림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탄산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역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며 위장의 소화와 휴식을 위해 저녁 식사는 되도록 취침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장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 있으니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혈액을 근육으로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복압을 올려 역류를 유발하거나 장운동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는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므로 금연과 절주를 통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